안녕하세요. 리틀 포레스트 서포터즈 날씨 맑음 팀입니다. 발표는 화면의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나비 효과란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큰 폭풍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구 환경을 위한 전 세계인의 작은 행동들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 큰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리틀 포레스트 서포터즈를 저희의 방식대로 해석해 보았는데요. 한 개인이 환경에 가지는 관심은 하나의 나무이며 그 작은 마음들이 모여 큰 마음이 되면 이는 리틀 포레스트, 즉 작은 숲이 되고 이 작은 숲들은 또 모여 큰 숲이 되어 맑은 하늘을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시민분들 개인의 마음속에 작은 숲을 만들어주자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날씨 맑음 팀은 이소영, 김영민, 조홍비, 곽다희 총 4명의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의 목표를 바탕으로 보다 쉽고 재밌는 컨텐츠로 다가가고 시민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 컨텐츠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홍보물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 소확행 시리즈를 만들어서 개인, 기업, 정부 측면에서의 행동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편은 너무 뻔한 내용이 아닌 신조어와 어플, 재밌는 캠페인들을 중심으로 소개하였고 기업 편의 번외로 실제로 착한 행동들을 실행하고 있는 착한 기업까지 홍보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모니터링의 결과물도 카드뉴스로 제작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장소의 선정은 부산의 대표적인 장소이면서 미세먼지 농도의 비교가 가능한 곳으로 지정하였습니다. 8월은 차량이 많은 서면과 도심으로 강이 흐르는 온천천을 방문하였습니다. 서면역은 미세먼지의 관리가 양호했으며 서면의 도로변은 차량 통행으로 인해 비교적 나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발단식에 간 후기도 카드뉴스로 제작하였습니다. 9월은 유난히 환경에 관련된 날들이 많았는데요. 저희는 자원순환의 날, 푸른 하늘의 날 등 다양한 환경 기념일들을 홍보하였고 특히 푸른 하늘의 날에는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진행하여 그 관심을 더욱 크게 하였습니다. 자연스러운 홍보를 위해 친구를 태그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적으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역과 그 광장, 부산항에서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8월 서면과 장소로 비교해보면 굉장히 양호한 값을 얻었고 다양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비교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10월에는 앞선 소확행 시리즈가 마무리되어서 평소에 각자 팀원들이 대기 환경에 관련해서 전하고 싶었던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인스타툰 어느 날 1, 2편을 제작하여 환경 문제는 우리 일상과 떼어낼 수 없으며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장소 소개 게시물도 제작하였고 또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공장식 축산과 미세먼지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앞서 9월에 진행했던 푸른 하늘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한 번 더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올렸던 홍보 게시물들의 내용을 퀴즈로 만들어서 퀴즈를 다 맞추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하여 상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총 62분이 응답해 주셨고 평균 정답률은 거의 99%였습니다. 10월 미세먼지 모니터링 활동은 주깅 캠페인과 함께하였는데요. 주깅은 거리 정화 활동을 하는 동시에 조깅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활동이었습니다. 9월에 온천천에서 진행했던 모니터링 값을 비교하기 위해 10월에도 온천천을 찾았습니다. 또한 식물이 많은 곳에서의 모니터링 값도 비교해보고자 식물원도 방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환경 관련 캠페인의 홍보 게시물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결과 날씨 맑은 팀이 중간평가에서 우수활동팀으로 뽑힐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중점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홍보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도달은 약 251명이며 월 평균 프로필 방문이 약 472명입니다. 해당 데이터로 보아 환경실천연합회가 SNS를 활용하여 환경 문제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을 하면서 팀원들이 느낀 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공통적으로 나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으며 앞으로 더 나아가 미세먼지 시민 모니터링단이 생긴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맑음의 활동을 지원해준 환경실천연합회에 감사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일기팀 활동 내용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지난 7월 20일 첫 대면회의를 통해 미세먼지의 정의, 생성 원인, 심각성, 측정 방법, 대응 방안을 테마로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그 이후 회의들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원래 계획했던 브이로그 형식의 홍보 영상 대신 카드뉴스 제작을 결정했습니다. 저희 팀은 카드뉴스를 통해 승용차 마일리지, 비상저감 조치 마일리지, 미세먼지 시즌제,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을 대중들에게 알렸습니다. 저희 팀의 미세먼지 측정 활동 보고입니다. 첫 미세먼지 측정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미세먼지 보통, 초미세먼지 보통으로 일기예보보다 낮은 농도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 측정은 서울시 종로구 묘동에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미세먼지 보통, 초미세먼지 보통으로 역시 일기예보보다 낮은 농도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 측정은 강원도 홍천군에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으로 나타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기예보보다 높은 농도를 보였습니다. 네 번째 미세먼지 측정 전 마지막 대면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이때는 3차 홍보활동 관련 회의 포스터를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포스터에 들어갈 사진들을 촬영했습니다. 네 번째 미세먼지 측정은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으로 나타났는데 일기예보보다 낮은 농도를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미세먼지 측정은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미세먼지 보통, 초미세먼지 보통으로 일기예보보다 높은 농도를 보였습니다. 마지막 미세먼지 측정은 지난 22일에 진행되었고 장소는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으로 일기예보보다 낮은 농도를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기일기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틀포레스트 서포터즈 먼지가 먼지 팀입니다. 저희가 약 반년 동안 서포터즈로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최종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SNS 활동 소개입니다. 저희는 홍보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SNS인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만들고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먼지가 먼지라는 팀명으로 계정을 만들고 다양한 내용의 카드뉴스를 업로드함으로써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래는 저희 팀의 팀 로고와 팀명입니다. 먼지가 먼지라는 팀 이름은 언어 유희를 이용하여 먼지가 무엇인지, 즉 미세먼지에 대한 상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팀 이름에 걸맞게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상식, 그 외에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카드뉴스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가지입니다. 각각의 카드뉴스는 미세먼지에 대한 상식,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자전거 대여 방법, 미세먼지 수치 확인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제작한 카드뉴스와 홍보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첫 번째 카드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카드뉴스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상식으로 Q&A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내용을 담기 위해 미세먼지의 위해성, 실내 미세먼지, 미세먼지의 외부 요인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드뉴스 중에 미세먼지의 자체 특성과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카드 뉴스입니다. 다음으로는 첫 번째 카드 뉴스의 두 번째 파트인 마스크 관련 상식과 실내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카드 뉴스입니다. 아래와 같이 마스크 KF-D 숫자의 의미와 미세먼지 많은 날 실내의 안전성, 실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관한 상식들을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첫 번째 카드 뉴스의 마지막 파트인 환기 관련 상식과 미세먼지의 외부 요인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카드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제작하였던 두 번째 카드 뉴스의 표지와 인스타그램 각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카드 뉴스에서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저희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3가지를 선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작하였던 세 번째 카드 뉴스는 자전거 대여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희는 따릉이와 같은 자전거 대여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고, 직접 대여 방법과 앱을 이용하여 대여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앱을 이용하여 자전거를 대여하는 방법을 나타낸 카드 뉴스입니다. 직접 자전거를 대여하는 방법을 나타낸 카드 뉴스입니다. 저희의 네 번째 마지막 카드 뉴스에는 미세먼지 수치 확인 방법을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나타낸 카드 뉴스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모니터링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클랩튼 초미세먼지 공기 측정기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 모니터링의 장소는 다음과 같으며 활동 예시도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결과는 PM10은 3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 세제곱으로 보통이었고, 초미세먼지는 27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 세제곱으로 보통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활동 사진입니다. 2차 모니터링 활동 장소와 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측정 결과도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2차 모니터링의 활동 사진입니다. 다음은 활동 소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각각의 팀원들의 활동 소감은 PPT에 써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먼지가 먼지팀의 활동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원과 여러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환경실천연합회 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블루투스 팀의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명은 블루투스 기능처럼 미세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보와 캠페인 등을 SNS를 통해 공유하며 실천하며 미세먼지 없는 푸른색의 대기를 되찾자라는 의미를 담아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활동 게시물의 타겟층은 주로 자녀를 가지거나 육아에 전념하는 부모님들에게 초점을 두고 활동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블루투스 팀은 홍보활동, 미세먼지 모니터링, 환경체험 활동으로 진행했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미세먼지 바로알기 저감법, 그린카드 소개 및 사용 후기, 도시습과 미세먼지의 관계,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소개 및 사용 후기, 메일 삭제 캠페인, 친환경 생활 실천 영상 등으로 홍보하였고, 이어서 저희 팀의 활동 홍보물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활동 홍보물은 저희의 첫 홍보물인데요. 대기 환경에 관련된 대외 활동인 만큼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끼치는 악영향과 저감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그린카드에 대한 홍보물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린카드란 저탄소 소비, 친환경 소비, 에너지 절약을 통해 에코머니 포인트를 제공하는 카드입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많은 소비를 이루는 과정에서 환경을 생각하게 되며 정보를 알리고자 선정하였습니다. 그린카드로 친환경 마크 인증 제품을 구매하면 에코머니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혜택은 게시물에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팀원 모두가 직접 그린카드를 발급받아서
친환경 인증 제품을 구매해보며 솔직 후기에 대한 홍보물을 작성하였고 이와 같은 후기를 남겼습니다. 다음은 육아에 지친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과 거주지 주변에 있는 도시 숲에 관한 활동 홍보물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가정주부들이 필요로 하는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을 선정하여 제로웨이스트가 무엇인지, 제로웨이스트 물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하고 직접 사용하여 느낀 점을 후기로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메일 삭제 캠페인을 홍보했습니다. 불필요한 메일로 인해 매년 지구에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메일 삭제로 지구온난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 습관에 대해 영상을 찍어 홍보하였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코드빼기, 외출 시 형광등소 등 냉장고는 필요한 물품만 꺼낸 후 닫기 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저희는 아카이브 전시 주제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최근에 시행되어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 다뤄보았습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란 2019년 11월에 첫 도입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약 4개월 동안 시행하는 제도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팀이 진행한 지역별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전주와 여수 두 지역을 선정하여 이 안에서 총 6장소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장소 선정에 있어 저희 팀은 부모와 아이들이 대상이기에 가족 단위로 방문할 수 있는 장소로 정하였습니다. 전주에서는 전주동물원과 전주역 지하주차장을 모니터링하였고, 여수에서는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와 아파트 실내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미세먼지 모니터링 측정 결과를 보고서로 협회에 제출하였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물을 올려 팔로워들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인스타 스토리 기능을 활용하여 당일의 미세먼지 농도를 안내하였습니다. 그 다음 활동으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팀 이름은 블루투스 그대로 정보나 캠페인 등을 SNS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을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이 직접 환경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등산이나 조깅 등 야외 운동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그와 동시에 환경운동을 할 수 있는 플로깅을 이벤트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벤트는 약 10일간 11명의 추천자를 선별하여 텀블러와 KF94 황사 마스크 열매를 증정하였습니다. 이벤트를 통해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공원이나 천변을 가서 산책을 통해 건강한 시간을 갖고 플로깅 활동을 함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플로깅 경험이 없던 분이 저희가 진행한 이벤트를 참여한 뒤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플로깅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다음 환경체험 활동으로 양말 목공예를 해보았습니다. 양말 목공예를 체험해보면서 다양한 공예 용품을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양말 목공예는 어렵지 않았고
아이들과 함께 코로나19 걱정 없이 가정에서 환경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블루투스 팀은 미세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보와 캠페인 등 SNS를 통해 공유하고 실천하며 시민들과 소통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서포터즈를 통해서 미세먼지와 대기 환경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값진 경험을 갖게 해주신 환경실천연합회에 감사드리며 이상 블루투스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호천사 조에서 발표를 맡은 이민우입니다. 네, 그럼 바로 2020 활동 보고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총 4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오프라인 만남, 두 번째로 미세먼지 바로 알기, 세 번째로 미세먼지 측정, 네 번째로 릴레이 카드 뉴스 제작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 만남입니다. 저희는 2020년 7월 9일 목요일 14시경 천안버스터미널 앞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활동 주제 선정을 하였고 팀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 홍보, 기획, 카드뉴스, 총괄 5분야를 나누어 개별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 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미세먼지 바로 알기입니다. 저희는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13시 30분에 서울시 용산구에서 환경실천연합회가 주최하는 대기를 살리는 리틀 포레스트 서포터즈 미세먼지 바로 알기 단체 활동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대기 중 PM 2.5 미세먼지 바로 알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 및 기후적 재앙에 대한 책임윤리 문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마지막으로 리틀 포레스트 서포터즈에 대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수호천사팀은 7월 단체 활동에서 제공받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이용하여 총 3차례에 걸쳐 실외 미세먼지를 직접 측정하였습니다. 측정 지역은 이동 최소화를 위해 각 팀원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8월 서원시 팔달구에서 최초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열흘 뒤 청주시 상당구, 그로부터 한 달 뒤 흥덕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항상 미세먼지는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였지만 실제로 미세먼지를 측정해보고 결과를 확인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서포터즈 활동 중 팀원 모두가 동의하는 의미 있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내용을 보다 넓게 알리기 위해 수호천사 SNS 계정을 제작하여 운영하였고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 팀원끼리 카드뉴스를 개인별로 직접 제작하여 9월 한 달간 대외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알리려 하였습니다. 정보는 일주일에 적어도 1개, 많게는 2개의 게시물을 게시하였고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한 것은 미세먼지가 무엇인지부터 실내외 미세먼지 원인과 그로 인한 질병들과 함께 그에 대한 해결 방안과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SNS를 통해 알렸습니다. 주요 활동 외에 추가적인 콘텐츠로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푸른 하늘의 날을 홍보하고 해시태그를 통해 많은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11월 21일 기준 1,500여 명과 소통하며 많은 내용들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리틀 포레스트 서포터즈이지만 코로나는 나아지지 않았을지라도 미세먼지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작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리틀 포레스트 서포터즈 수호천사의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세먼지를 싹 쓸어버릴 리틀 포레스트 서포터즈 싹쓸바람입니다. 와! 저희는 발표를 맡게 된 김희연, 김세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대면으로 PPT 발표를 했어야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발표하게 된 점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싹쓸바람의 활동 성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팀명은 미세먼지를 싹 쓸어버리자는 의미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활동인 제로 웨이스트를 주제로 잡고 활동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란 포장을 줄이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대구에 위치한 제로웨이스트 샵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운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벤트용으로 제로웨이스트 상품을 직접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게 된 이벤트가 제로웨이스트 초성 퀴즈 이벤트입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초성을 제시해 많은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업사이클 메이커스 활동을 했습니다. 업사이클이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을 합친 합성어로 기존에 버려지던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더해 전혀 다른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로 웨이스트를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사전 예약 후 대구의 한국 업사이클 센터를 방문하여 업사이클 메이커스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활동은 자투리 블라인드를 이용한 핸드폰 케이스 만들기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저희가 만든 케이스인데 어떤가요? 세 번째 활동으로 대기와 관련된 지정일인 푸른 하늘의 날과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을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푸른 하늘의 날 카드뉴스에는 레드벨벳이 함께하는 클린 에어 for all이라는 챌린지를 해시태그를 걸어 소개했습니다. 네 번째 활동으로는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친환경 제품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각자 만들고 싶은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친환경 샴푸바, 설거지용 커피 비누, 면생리대, 천연세제, 비즈왁스 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활동으로 네이버 폼을 활용해 텀블러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텀블러는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시안으로 만든 텀블러입니다. 저희가 했던 활동을 토대로 제로웨이스트와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어려운 이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텀블러 증정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 팀원들도 텀블러 사용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하인드인데요. 텀블러 시안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다는 점. 최종 결정으로는 미세먼지를 싹 쓸어버리는 구름 캐릭터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틀 포레스트 서포터즈의 공통된 활동인 미세먼지 모니터링 보고서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싹쓸바람 팀의 활동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세은씨, 이제 저희 활동이 끝인데 혹시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쉬웠고요. 그치만 저희 팀원들이 합이 너무 좋아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희연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정말 아쉽고 이렇게 마지막을 다 같이 모여서 끝낼 수 없는 게 조금 슬픈 것 같아요. 정말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환경실천연합회와 환경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그날까지 싹쓸바람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세먼지를 싹 쓸어버릴 싹쓸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틀 포레스트 서포터즈 우리가 그린 팀입니다. 마지막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강유리 팀장님과 권수려, 노희주, 박준상, 최하영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통해 진행했었기 때문에 두 채널을 통한 홍보물에 대한 총정리와 저희가 추진했던 홍보의 방향성에 대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팀원이 꾸려지고 제일 먼저 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이곳의 첫 팀 미션이었던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물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올려보았습니다. 이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 문제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환경 영화를 팀원 각자가 시청하여 추천을 하기도 하였고,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데이마다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엔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이렇게 쓰레기 다이어리를 직접 작성해보기도 하였고요. 세계 자동차 없는 날에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찾아보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블로그 활동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은 팀원 및 팀 소개였습니다. 서로를 몰랐던 당시에 각자의 포부와 특징을 담아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발대식 현장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그린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첫 번째 모임이라 더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팀별 회의도 기억에 남는데요. 8월 2일 더웠던 여름, 아침 일찍부터 모여 전체적인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진행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시간들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홍보물입니다. 방학을 맞아 대학생을 타겟으로 환경 영화를 추천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또한 남겨보는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풀어갈 그런 이야기를 또 기대하며 블로그 홍보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총 4번의 팀 활동을 진행했고 활동 일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총 4번의 팀 활동은 위에서 설명을 하여 활동 일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작성 내용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용산, 노량진,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여수, 수원, 가산 디지털 단지역, 영학역 등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9월 20일까지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미세먼지가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110일 만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다시 심각해졌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1차 모니터링에서는 팀원들과 함께 재밌게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2차 모니터링은 개인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서 아쉬움이 남았던 활동이었습니다. 이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개인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팀은 단순히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실천할 수 있고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활동을 추구했습니다. 하루에 사용하는 쓰레기를 기록하며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등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실천 가능한 활동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직접 실천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저희의 추진 방향입니다. 미세먼지와 같이 환경 문제는 개인으로 또한 생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방법만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을 포함한 모두가 함께 우리가 푸른 세상을 그려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우리가 그린 위알 그린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실천연합회 리틀 포레스트 서포터즈 코드그린입니다. 코드그린의 간단한 소개와 1차, 2차, 3차 활동, 그리고 미세먼지 모니터링 순으로 활동 정리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팀명은 코드그린, 인류의 미래는 녹색으로 통한다라는 뜻으로 미국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이 미국 사회가 앞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제시한 개념인데요. 저희 코드그린은 여기에서 모티브를 얻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환경 친화적인 삶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팀명을 코드그린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팀원은 총 4명으로 4개월간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활동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코드그린은 저희만의 색깔과 주제를 가지고 서포터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류 소비와 대기오염입니다. 타임라인으로 보는 코드그린 활동입니다. 지난 7월 첫 모임 이후 활동 종료일인 11월 중순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팀 결성일인 6월 26일부터 7월 23일까지 1차 활동입니다. 7월 12일 온라인 회의 이후 첫 오프라인 회의를 했습니다. 이전에 정해진 육류 소비와 대기오염이라는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홍보할지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나온 결과물은 포스터와 카드뉴스입니다. 잡지 형식의 포스터를 제작하기로 결정하여 표지 형식의 포스터 1장, 기사문 형식의 포스터 1장 이렇게 2장을 제작하였습니다. 첫 포스터에는 코드그린 팀의 소개와 카드뉴스의 예고편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첫 카드뉴스 나는 오늘도 고기를 먹는다. 대기오염의 숨겨진 범인은 사람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육류 소비와 대기오염의 관계를 쉽고 흥미롭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으로 7월부터 8월 한 달간 진행된 2차 활동입니다. 코드그린은 여러 차례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하며 로고를 직접 제작하고 활동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은 항상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2차 활동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표지는 2차 활동에 제작된 가축 사육 과정 속 대기오염이라는 카드뉴스의 예고편을 제작하였고 신문 형식의 포스터는 뒤에서 보여드릴 비건 식당 방문기에 관한 기사로 구성했습니다. 카드뉴스에는 가축 사육 과정 속에서 방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소개와 피해, 예방 방법 등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브이로그 한 편을 제작하였는데요. 육류 소비를 줄이고 비건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비건 식당을 방문하고 이를 브이로그로 제작해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보했습니다. 다음으로는 9월부터 11월까지의 3차 활동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저희 코드그린은 온라인을 통하여 체험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9월 7일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온라인으로 국제포럼에 참가하였습니다.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고 그중 육류 소비를 줄이는 방안도 언급되었습니다. 저희 코드그린은 이에 동의하며 포럼이 끝난 후 푸른 하늘의 챌린지에도 동참하였는데요. 국가기후환경회의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사진이 홍보 콘텐츠로 사용된다고 기프티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한 끼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기 대신 채소로 가득 찬 한 끼 인증샷을 올리면서 대기오염과 육류 소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천까지 해볼 수 있어 뜻깊은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9월의 카드뉴스는 푸른 하늘의 날과 기후변화에 관한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10월과 11월 오프라인 회의를 2차례 진행했었는데요. 2차례의 회의 모두 코로나 방역 지침을 따라 안전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실천연합회에서 보내주신 활동 물품 언박싱과 중간 활동 우수팀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품 언박싱 영상도 제작하여 인스타에 게시하였습니다. 푸른 하늘을 지키는 나의 한마디라는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일주일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댓글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다짐들이 올라왔었습니다. 우리가 다짐대로만 실천한다면 푸른 하늘을 지키는 데 문제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월과 11월 카드뉴스로는 지구를 지키는 착한 발견 비건 트렌드 카드뉴스, 10월 18일 산의 날에 대한 카드뉴스, 그리고 미세먼지 핵심 암모니아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팀이 매달 작성하던 미세먼지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카드뉴스로 제작하였습니다. 아카이브 전시물도 제작하였습니다. 육류 소비에 따른 대기오염이라는 저희 코드그린 팀 주제에 맞추어 Why, What, How, To Do 4가지 단계로 나누어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카드뉴스로는 지금까지의 코드그린 활동 7월부터 11월까지를 월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게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코드그린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게시물의 수는 총 32개이며 1600명에 달하는 팔로워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먼저 8월에는 인천 중구 계양로와 영종도 백운로 안길에서 측정하였습니다. 이어 9월에는 영종도에서 측정했고 10월에는 영종도, 안면도, 송도에서 각각 측정하였고 모두 미세먼지 좋음에 해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코드그린 팀이 했던 활동들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 대기오염 문제에서 시작하여 더 나아가 환경을 지키고 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공부한 것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려주는 최고의 서포터즈 역할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비록 서포터즈 활동은 끝이 났지만 이후에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코드그린, 그리고 김연웅, 김정수, 이정민, 오승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른 하늘 지킴이 후아지 팀에서 발표를 맡게 된 현재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아지 팀은 이번 활동 목표를 실생활 속 미세먼지 지표를 알리고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으로 담았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영상 제작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필터를 소재로 30초가량의 공익 광고를 제작하였는데 미세먼지 영향으로 마스크가 필수가 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이후에는 집중적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미세먼지라는 소재 안에서도 원인, 발생 현황, 그리고 대처 방안도 가정과 정부로 나누어 내용을 알렸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기정화 식물, 공기정화 벤치, 미세먼지 농도 신호 등 남산타워 불빛까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일상 속의 요소와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남산타워를 소재로 사람의 공감대를 이끌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측정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인하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폐목지를 활용한 목공 체험 활동에도 참여했고, 공기 정화 식물을 직접 키워보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건 인스타그램 계정을 활용해 공유하면서 자체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일상 속 미세먼지라는 주제를 소재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리틀 포레스트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농도 알림이 등 실생활 속 지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을 행함으로써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더 많은 실천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환경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는 일상생활에 더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면 미세한 변화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그 변화가 모이면 큰 변화가 모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